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구글 마케팅 솔루션 본부에서 앱 개발사들의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는 손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마케팅 KPI 설정하기입니다. 네, 이제 마케팅 KPI 설정하기는 사실 이제 마케팅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또 마케팅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고요. 또 사실은 성패를 평가하기 전에 이미 마케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모바일 앱 마케팅에 있어서 저희가 KPI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흔히들 뭐 로아스가 중요하다, MAU가 중요하다, 뭐 이런 단순히 어떤 KPI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관점보다는 오늘은 최근에 이 마케팅 솔루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마케팅 KPI를 설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실제로 또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맞춰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그래프는 국내 데이팅 어플의 마케팅 성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약 400% 이상의 로아스를 달성하면서 그 수익 자체도 굉장히 높은 성장을 달성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그래프를 통해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이 수치 자체가 아니라 이 성공을 이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데이팅 어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양한 유저의 유입에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저 중에서도 데이팅 어플 내에서 결제를 하는 결제 유저, 즉 수익성이 높은 유저에게만 초기 마케팅을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 마케팅 집중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초반에 로아스의 상승을 볼 수 있었고요. 로아스가 약 400% 이상에 달하는 수익을 보이자 실제로 발생하는 그 수익금을 마케팅에 재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수익성이 높은 유저를 더 많이 불러올 수 있는 사실은 이 성공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포인트는 초기 로아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높은 유저의 획득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이 이 케이스의 포인트입니다. 이 두 번째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는 첫날 플레이하는 시간과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간과 D2 리텐션 간의, 즉 2일 후 재방문율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성과가 좋은 게임들이 성과가 좋지 않은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D2 리텐션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즉 게임의 성패를 가르는 데 있어서 리텐션이라고 하는 지표가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를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새롭게 소개드릴 이 공식은 사실은 이제 뭐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트 퍼 리텐션이라고 하는 리텐션이 높은 유저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의 포인트는 기존의 CPI와 달리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지불하고 획득한 유저가 이틀 후에 남아있을 혹은 이틀, 7일, 30일 후에 특정 일정 기간 이후에 남아있는 가치를 함께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획득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사실 먼슬리 액티브 유저와 같이 활성 사용자를 높이는 데 있어서 리텐션이 높은 유저가 가치가 더 높다라는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의 포인트는 그러한 가치가 높은 유저에게 어느 정도 비용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설치당 비용을 기준으로 CPI를 기준으로 UAC 인스톨 캠페인 혹은 기타 인스톨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 CPI 1,000원의 가격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앱을 운영하다 보니 좀 더 높은 리텐션 레이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을 하였고 다양한 기준 중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사례를 빌어서 D2 리텐션, 즉 이틀 후의 재방문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비즈니스 KPI로 설정하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목표가 60%인 경우에 이 공식에 따르면 단순히 설치만 한 유저가 아니라 이틀 후에 남아있을 유저에 대해서는 기존 CPI보다 더 비싼 금액인 1,666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로아스 케이스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리텐션의 케이스도 그렇고요.
사실 저희가 로아스, 리텐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앱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보여드린 사례와 공식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에 집중을 해야 로아스를 달성할 수 있고,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리텐션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치상으로 마케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희가 직접 마케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은 바로 액션 비딩이라는 기술입니다. 액션 기반의 비딩은 작년 8월 구글 UAC 액션을 통해서 이미 공식 출시가 되어서 마켓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타 매체에서도 이 기술을 통해서 많은 비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액션 비딩이라고 하면 앱 내에서 특정 액션을 취한 사용자들만 별도로 분석해서 그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로 어떠한 유형의 유저들이 액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해서 그 유저들에게 광고를 더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선 사례라고 하면은 이틀 후에도 재방문을 해서 앱에 남아있는 유저, 혹은 앱에서 구매를 한 유저들을 별도로 분석해서 다른 유저 그룹들과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특징을 통해서 주로 이러한 유저들이 이틀 후에도 방문을 하는구나, 주로 이러한 유저들이 구매를 하는구나 하는 가능성을 더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가능성이 높은 유저에게 좀 더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앱을 이미 설치한 사용자들에게 다시 광고를 보여줘서 액션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리인게이지먼트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앱을 설치하지 않은 유저들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시점부터 애초에 어떤 유저들이 더 구매 가능성이 높고 재방문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의 사실 기본은, 이 마케팅 기술의 기본은 기존의 앱을 사용하고 있던 유저의 데이터를 광고 노출에 반영을 한다라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인앱 액션 비딩은 사실 최근에 저희가 앱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키워드들 중에서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이용하자면, 사실 이러한 인앱 액션 비딩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딩 방식에 비해서 앱 마케팅에 있어 더 좋은 성과를 부르게 된 것, 더 좋은 성과를 일으킬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기존과는 완전히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 팀과 마케터의 입장에서 기존과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저 획득 솔루션을 UAC라는 단일 솔루션으로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닌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좋은 기억으로 남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어려웠던 기억으로 남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찌됐든 그런 UAC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화두로 던졌던 첫 번째 키워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화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키워드는 바로 이 액션 비딩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액션 비딩이 가져오는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변화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KPI를 설정할 수 있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액션 비딩이 있기 전에도 저희가 로아스나 MAU나 그를 위한 리텐션과 같은 관리는 꾸준히 해오던 작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이 차이점은,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CPI를 관리하는 작업과 CPI 관리를 통해서 유입된 유저들을 유저 군별로 분석을 해서 어떤 로아스와 어떤 LTV를 보이는지를 이분화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끔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일부 팀에서는 마케팅 팀과 UI UX 팀을 아예 별도로 구분을 해서 CPI를 목표 CPI에 달성하는 팀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UI UX 개선을 통해서 리텐션과 LTV를 따로 이제 관리를 하는 팀이 있는 정도일 텐데요.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던 작업이 사실 기존의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로아스나 LTV가 원하는 수준에 다다르지 않는 경우에 이전과 같은 방식에서는 다른 작업보다는 채널별로 예산 비중을 조정하거나 혹은 타겟팅, 그리고 CPC, CPI 등과 같은 입찰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성과 관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저에 대한 인사이트, 특정 유저들이 우리 앱을 더 좋아할 것이다, 특정 유저들이 우리 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데이터에 기반을 한 마케팅인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판단 뒤에 저희가 실제로 취하는 액션 자체가 채널 내에서의 어떤 예산 비중이나 비딩가라든지 타겟팅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저보다는 채널에 좀 더 집중을 한 마케팅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로아스나 리텐션과 같은 기본적인 비즈니스 KPI를 설정을 하시더라도 마케팅의 중점은 로아스나 리텐션 자체보다는 좀 더 CPI 쪽에 몰려 있었던 것, CPI에 좀 더 집중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로아스와 CPI를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CPI를 좋은 목표로 좋은 가격에 달성하는 것이 좋은 로아스, 좋은 리텐션 등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그 두 과정이 이분화되어 있다라는 것에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은 유저의 데이터가 너무나 다양하고 유저가 너무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저희가 1,000원이라는 낮은 CPI, 800원, 900원 혹은 500원 더 낮은 CPI를 달성해서 유저를 데려오더라도 저희가 데려오는 유저가 실제로 앱 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얼마나 남아 있을지, 실제로 구매를 할지에 대한 가능성은 저희는 보장할 수 없고요. 실제로 유저의 모습은 저희가 추측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I.O.에서 소개되었던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성 유저가 게임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도 단순히 남성만이 타겟이 아니다라는 이런 예시를 들기도 했는데, 뭐 쉽게 떠올려서 요즘 여행 앱이라든지 아니면 뭐 맛집 앱이라든지 숙박 앱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지는 소비 패턴이나 실제로 여행을 하는 패턴 등이 그 여행 앱이나 맛집 앱이나 아니면 숙박 앱들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액션 비딩을 통해서 이 점에 미치는 함의는 실제로 이미 앱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유저들이 앱에 다시 방문할지, 앱에서 구매를 할지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했던 CPI 중심의 마케팅보다 좀 더 유저 데이터 중심으로 정확한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앱을 실제로 설치하고 앱 내에서 가입을 하거나 앱을 추천을 하거나 앱에서 어떤 특정 컨텐츠를 찜하기를 하거나 혹은 게임이라면 특정 레벨을 달성하는 그런 그룹의 유저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보다 정확도 높게 어떤 유저들이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될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특히나 그런 정확도를 더해주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유저 분석 기준보다 훨씬 더 다양한 유저 분석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다양한 기준으로 유저를 분석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유저 분석의 핵심 기준은 데모 타겟팅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령과 어떠한 성별의 유저들이 우리 앱을 가장 많이 좋아할까, 혹은 어떠한 직업의 유저들이 우리 앱을 가장 많이 좋아할까 정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이시는 데이터는 실제로 모바일에서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120여 개 이상의 행동 데이터, 행동 양식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데이터가 단순히 많이 분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저 120여 개 이상의 기준들이 서로 조합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유저의 유형이 얼마나 다양할지에 주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기준이 2개에서 3개 정도에 미친다면 그 조합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구분해낼 수 있는 유저 유형이 많지 않지만, 만약에 이와 같이 다양한 기준을 사용해서 유저 그룹을 분할하기 시작한다면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수많은 유저 그룹을 분할해낼 수 있고요. 그러한 수많은 그룹 중에서 과연 어떠한 유저들이 우리 앱을 가장 좋아할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보다는 앱 내 액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유저를 데려와야 하는지 좀 더 정확도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비딩을 통한 유저 마케팅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채널 중심의 마케팅에서 저희가 이미 앱 내에서 저희 앱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유저 인사이트로 마케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널에서 유저로 마케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자료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UAC를 통해서 솔루션을 통합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그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셨던 작업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데모 타겟팅뿐만이 아니라 애드워즈에서 그간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수많은 타겟팅 작업, 그리고 입찰가를 선택하는 작업, 어떤 소재를 사용하게 될지 혹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게 될지, 이러한 작업들이 모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영역이 비단 자동화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모두 반갑지만은 않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마케터로서 좀 더 조정하고 싶었던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었고요. 특히나 어떤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급등이나 급락과 같은 성과 변화가 심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자동화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저희가 직접 조정할 수 없는 영역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인데요. 반대로 저희가 그간 전혀 관리할 수 없었지만 관리할 수 있게 된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설치 이후의 지표는 저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통제 가능성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앱 액션 비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앱 액션 CPA를 관리할 수 있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이 정확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CPI 중심의 마케팅에서는 설치를 한 유저들이 이후에 앱 내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사실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앱을 사용한 유저들, 그리고 그 액션을 취한 사용자들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보다 정확도 높게 어떤 유저들이 앱 내에서 액션을 취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역을 관리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 인앱 액션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단순히 인앱 액션 유저의 가능성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비용을 차별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말인즉 구매를 하는 정도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저라고 한다면 기존처럼 똑같은 CPI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CPA를 적용해서 저희가 타겟팅을 할 수 있겠고요. 그 전 단계에 있는 장바구니라든지 혹은 가입이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유저들은 저희가 판단하는 가치에 맞춰서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해서 목표 CPA로 타겟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저 그룹에 따라서 사실 차별화된 CPA를 설정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액션 비딩을 통해서 저희가 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액션입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이제 국내 스트리밍, 컨텐츠 스트리밍 앱의 사례고요. 이 컨텐츠 스트리밍 앱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구체적인 두 가지 기준, 사용량과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유저의 유형을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화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앱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KPI이기 때문에 언뜻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결제 유저에만 집중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지만, 실제로 생산되는 스트리밍 앱들이 다른 유저들에게 의해서 소모가 되고 소비가 되고, 그 소비되는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유저 간의 상호작용이 많아야 실제로 채팅도 일어나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결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앱에서는 비단 구매 유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서도 유저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앱을 열 때라는 기준 이외에는 아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저희가 흔히 보는 퍼스트 오픈 유저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높은 사용량을 보이는 유저는 앱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컨텐츠를 소비할 때 소비하는 시간이 5초 이상인 유저를 별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앱 내에서 크레딧을 구매해서 아이템을 사는 유저였고요. 구매 유저에게 CPA 12,000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CPA를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저 유저들이 더 높은 구매 가능성을 통해서 실제로 더 높은 수익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사용량 기반의 유저들의 구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높은 사용량을 보이는 유저들이 앱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단순히 퍼스트 오픈을 하는 유저보다는 좀 더 높은 가치, 높은 CPA를 부여해서 캠페인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달드리고 싶은 또 다른 포인트는 실제로 유형이 많이 달라졌고 다양한 유형에 맞춰서 저희가 CPA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그것이 KPI 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 케이스에서 1번 그룹에서는 로아스 80%를 달성을 했고요. 2번 그룹에서는 로아스 150%, 3번 그룹에서는 로아스 250%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평균 한 180% 정도의 로아스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높은 로아스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구매 유저가 아니지만 앱의 사용량을 늘리고 유저 간의 상호작용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량이 높은 유저를 타겟팅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로아스를 늘리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수익과 리텐션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액션 비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사례는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공식 코스트 퍼 리텐션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운영한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 앱에서는 비디오 채팅 앱이었고요. 미국에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앱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처음에는 CPI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후에 리텐션이 높은 유저들을 좀 더 획득을 하기 위해서 UAC 중에서도 액션 비딩이 가능한 UAC 액션 캠페인을 함께 혼용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회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캠페인 성과가 액션 비딩을 통해서 리텐션이 높은 유저를 유입시킨 캠페인의 성과인데요. 실제로 리텐션이 높은 유저에게 더 높은 CPA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한 결과 이렇게 가장 높은 리텐션 레이트가 가장 낮은 코스트 퍼 리텐션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CPI 유저에게는 목표하는 CPI 가격이 약 2에서 3달러 정도였지만, 이 코스트 퍼 리텐션을 통해서 리텐션이 높은 유저에게 부여한 CPA는 기존 CPI보다도 6배 높은 12에서 13달러 정도의 CPI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리텐션이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을 더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리텐션 레이트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뒤에 그러한 유저들이 가장 낮은 코스트 퍼 리텐션당 비용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CPI 캠페인에서 저희가 보는 리텐션의 등락이라든지 혹은 리텐션의 관리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즉 CPI를 통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의 유저를 유입시키더라도 저희가 그 유저들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앱 내에 남아서 앱을 다시 재방문하고 앱을 사용할지는 저희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그 데이터가 실제로 캠페인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텐션을 이미 일으킨 유저들을 분석을 해서 그러한 비슷한 유저를 더 데려오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CPI 가격은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지만 리텐션을 하는 유저들이 실제로 더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리텐션 높은 유저를 데려오는데 달성하는 비용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는 기존의 CPI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와 지금 저희가 이제 액션 비딩을 적용하면서 바뀌게 되는 CPI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이는 이 사례는 국내 여행 앱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를 그냥 한 유저와 그리고 앱 내에서 회원 가입까지 완료한 유저의 CPI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CPI 기반으로 단순히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앞에서 보이는 1,500원이라는 CPI를 달성한 유저가 마케팅에서 성공적으로 저희가 유입시킨 유저가 되겠지만, 실제로 회원 가입까지 완료한 유저가 2,000원의 CPI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에게는 좀 더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저에게 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액션 비딩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비싼 비용의 CPI를 지불해서 유저를 데려오더라도 이 유저가 앱 내에서 무엇을 할지 저희가 전혀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 투자에 대한 확신을 얻으실 수 없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이제는 CPI가 좀 더 높게 나오더라도 좀 더 비싼 비용에 저희가 유저를 유입시키고 있더라도 실제로 앱 내에서 더 가치가 있는 유저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러한 CPI를 지불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즉 유저의 가치에 따라서 차별적인 CPI가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액션 비딩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함의입니다. 액션 비딩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하면서 이제 조금 발표를 점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미 앱을 사용한 유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정확도 높게 앱을 좋아할 유저, 앱을 더 많이 사용할 유저를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 액션 비딩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채널이 아니라 유저로 마케팅의 중점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액션 비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액션 비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지 하나만 꼽자면 바로 저희는 액션 선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로아스나 리텐션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좀 다양하지만 혹은 또 단순하게 액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아스를 높이고 싶다면 구매 액션을 최적화하면 될 것 같고요. 리텐션을 높이고 싶다면 재방문을 하는 유저를 추적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구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구매 빈도가 높은 유저 혹은 특정 상품만 구매하는 유저를 별도로 구분해 낸다면 사실은 액션의 경우의 수는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텐션의 차원에서도 저희가 D1 리텐션이 중요할지 D2 리텐션이 중요할지 혹은 D7 리텐션이 중요할지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마케터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액션을 선택하는지 그 과정은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큰 세 개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다양한 액션 유형을 선택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액션을 선택하든지 저희가 비즈니스 KPI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게임사의 사례에서 이 D2 리텐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D1 리텐션과 D3 리텐션 간의 성과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D2 리텐션을 지켜내는 것이 게임의 수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판단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액션들은 실제로 저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액션이지만 캠페인과는 잘 맞지 않아서 실제로 캠페인 운영 시에는 잘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액션 비딩이 성공적인 성과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앞단에서 마케터분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액션이 마케팅 KPI 달성에 가장 중요한 액션일지 선택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부분이 중요한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액션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선택을 해서 그 액션만 가지고 캠페인을 운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캠페인을 운영하시면서 사실은 마케팅 KPI 달성에는 다른 액션이 더 좋았다는 판단하에 액션 비딩에 적용하는 액션을 바꾸어 가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특정 액션을 무조건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액션들을 추적한 상태에서 점점 그 성과를 마케팅이 진행해 감에 따라 같이 판단을 하면서 더 어떤 액션이 마케팅 KPI 달성에 유리한지를 판단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액션이 실제로 가장 KPI 달성에 중요한 액션인지를 선택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그 액션을 바탕으로 해서 매체 계획을 수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앱은 국내 커머스 앱의 사례입니다. 네, 이 커머스 앱에서는 유저 간의 상품 거래를 유도하는 앱인데요. 이 앱에서는 당장 그 유저 간 상품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먼저 활성 유저를 좀 더 늘려야겠다라는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팀에서 설정한 목표는 2개월 내에 15만 명 이상의 먼슬리 액티브 유저를 데려오겠다라는 목표를 선택을 했는데요. 물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CPI 캠페인을 통해서도 설치 볼륨을 계산하고 예측할 수도 있었겠지만 CPI 캠페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한계라고 한다면 그 유저들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지를 알 수 없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설치만 완료한 사용자들의 이탈률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활성화 유저 15만 명 이상을 데려오기 위해서 설치 캠페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마케팅 팀에서 발견한 것은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이후에 회원 가입을 완료하는 사용자는 설치 완료 유저에 비해서 5배 높은 잔존율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환율을 고려를 했을 때 설치당 비용이 1,000원이라면 회원 가입을 완료하는 데는 약 1,500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고려를 한다면 약 50% 정도 높은 비용만 지불을 하더라도 실제로 5배 높은 잔존율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CPI 캠페인이 아니라 회원 가입 유저를 데려오는 데 집중하는 액션 비딩을 통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KPI 먼슬리 액티브 유저 15만 명 이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15만 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2달 내에 일별로 각각 몇 명의 회원 가입을 유도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목표 가격 CPA 1,500원에 맞춰서 일별 회원 가입량이 정해졌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CPA를 기반으로 한 매체 예산안이 꾸려지는 셈이고 실제로 이 개발사에서는 그 방식으로 캠페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CPA를 통해서 마케팅 KPI를 관리하는 방법을 최근에 좀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좀 더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CPI 캠페인을 운영할 때는 달성할 수 없었던 목표가 CPA 캠페인을 통해서는 달성이 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했던 유저의 잔존율이나 구매율과 같은 데이터가 다소 저희가 예측이 가능해지는 영역으로 오면서 로아스나 먼슬리 액티브 같은 액티브 유저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유저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면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보다 정확도 높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UAC로 구글의 마케팅 솔루션들을 통합한 이후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를 들면은 검색이나 디스플레이나 유튜브와 같이 다양한 네트워크로 나눠져 있던 상품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모두 자동화가 되면서 특정 인기 키워드, 인기 계제 지면에만 혹시 이 노출이 집중되는 건 아닐까? 혹은 이제 캠페인 성과를 좀 더 자유롭게 조정하고 싶을 때에도 그렇게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 사실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수개월 동안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오히려 기존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훨씬 더 서로 다른 형태로 UAC를 활용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누구나 CPI 비딩을 할 수 있었고 누구나 CPC 비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어떤 액션을 추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UAC가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도 너무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CPA 비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결정을 하면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많게는 수십 개의 캠페인이 동시에 운영이 되면서 캠페인의 모습이 사실은 개발사마다 모두 달랐다면은 최근에는 캠페인이 한두 개의 UAC로만 통합이 되면서 애드워즈 화면 내에 있는 그 캠페인의 구성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졌는데요. 실제로 그 뒤에서 머신러닝이 마케팅 KPI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개발사마다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바로 이 액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앱 액션 데이터, 이미 앱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앱에 꼭 필요한 유저를 데려오는 것은 지금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액션을 통해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 보시고요. 혹은 기존의 KPI보다 얼마나 더 높은 KPI를 설정할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실제로 캠페인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설정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액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